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벤투스가 뭐 요정도 세팅만 잡아줘도 온도도 괜찮고요. GPU 온도도 굉장히 착한 편입니다. 성능도 잘 나오고. 그러면은 이 정도 성능에 이 정도 온도가 구현이 되면 이 5070 Ti 벤투스를 만약에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했다. 그러면 개꿀이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자, 드디어 목소리가 좀 많이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100% 돌아온 건 아닌 것 같고 아직 한 3에서 5% 모자른 정도가 아닌가. 그랬지만 이제 목에서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을 많이 해도 괜찮다. 이번에 정말 오래 가네요. 어쨌든 거의 끝물이라 생각하고 이제 열심히 또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5070 Ti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5070 Ti가 이전에 굉장히 거품이 묻은 가격대로 판매가 되다가 9070 XT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면서 5070 Ti의 대항마로 떠오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AMD 라데온 사상 굉장히 많은 구매 수요를 일으켰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엔비디아 5000번대 그래픽 카드들이 또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9070 XT 때문에 판매량이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내려간 가격으로 볼 때 얘기를 좀 다시 해봐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라데온 그래픽 카드는 내리지 않고 오히려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 5070 Ti가 비싼 경우에 막 200만원, 뭐 170만원 뭐 요랬잖아요. 상급기 기준으로 막 170만원 뭐 이러다가 점점점 올려보면은 자, 이제 140만원대 진입을 합니다. 그건 쭉쭉 더 올려볼게요. 5070 Ti가 국내에서 MSRP 최저가 가장 하급 기준으로 판매가 됐던 게 143만원이에요. 그런데 130만원 정도면 상시가로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143만원보다도 더 저렴한 그래픽 카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심지어 재고도 많아요. 지금 몰수를 보면 굉장히 숫자가 높죠. 이건 재고가 많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이렇게 저렴한 그래픽 카드들이 대부분 하급기예요. 지금 만리의 네뷸라, 기가바이트 윈드포스 SFF,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게이밍 프로가 이 가격은 좀 괜찮은 것 같고, 심지어 이거 눌러서 이렇게 보면 카드 할인가로 하면 더 쌉니다. 136만원. 이노3 X3D도 하급기고요. 섀도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피닉스, 벤투스 거의 대부분 하급기예요. 비슷한 가격대면은 제가 볼 때 게이밍 프로가 제일 나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취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 것 같고, 토마호크도 이 정도 가격대 누르면 카드 할인으로 140 언더로 이렇게 맞춰져 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하급기를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게임락 얘도 147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고요. 폴라폭스 145만원. 그래서 가격대가 많이 내려왔고요. 심지어 이거보다 더 싸게 사는 방법이 있는데, 다나와에서 찾아보는 것도 어느 정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겠지만, 요새 네이버 페이 쇼핑 가면요, 검색이 잘 돼요. 네이버 쇼핑 연동해서 상점을 개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품명 검색하고, 그리고 이제 이상한 거 나오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디지털 가전, PC 부품, 그래픽 카드 이렇게 엔비디아 계열까지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낮은 가격순 정렬, 그 다음에 여기 상품 타입 눌러서 해외 직구 제외, 혹은 중고 제외나 아니면 렌탈 제외까지 같이 있으면 체크해 주는 게 좋고요. 얘는 왜 렌탈 제외가 안 나오지? 여기 렌탈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또 보면 쓰잘데기 없는 게 많이 나오죠. 이것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가격 검색에 5070 Ti가 대충 그래도 100만원 이상은 가겠죠. 그래서 100만원 정도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대가는 넣을 필요 없이 그냥 검색 버튼 누르면 이렇게 가격이 들어가면서 낮은 가격 순으로 100만원 이상 제품 중에 제일 싼 제품들을 보여주는데, 자, 네뷸라 137만원대가 나오긴 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초록색 버튼이 붙은 걸 좀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컴퓨저는 142만원의 초록색이죠. 다른 걸 보면, 여기 보면 아이코다 조이젠이 138만원대 초록색이 붙었네. 이노3D X3 제품이긴 한데요. 요거를 한번 눌러볼게요. 아이코다.
그러면 138만 6천 원에서 네이버페이 구매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렇게 네이버페이 연동된 결제창이 나오는데 지금 138만 6천 원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엑스페이머니 충전 결제라 해서 2.5% 적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로 결제하게 되면 이제 적립까지 해줘요. 그래서 이게 네이버페이머니 결제 적립이 지금 2만 원이나 됩니다. 금액대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네이버 멤버십인 경우에 추가 적립까지 돼요. 이거는 멤버십 사용량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할 텐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추가적으로 네이버페이 포인트 적립으로 48,660점을 챙겨갈 수 있어요. 네이버페이 포인트는 이 네이버 쇼핑 자체가 워낙에 광범위하게 검색이 되기 때문에 일반 생필품이나 이런 거 주문할 때 이 포인트 쓰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감가로 계산해보면 138만 6천 원에서 48,000원 빼면 그러면 5070 Ti를 상시가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133만 7,340원이 되는 거예요. 택배비 포함. 133만원이라는 숫자가 이제 나옵니다. 하급기긴 합니다만. 유노 3D 말고 딴 것도 한번 볼까요? 예전엔 네뷸러 더 싼 것도 있었는데 지금 그건 내려간 것 같고 컴퓨전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네이버페이 표시가 돼 있잖아요. 얘도 138만 6천원이네. 그러면은 컴퓨전에도 이제 네이버페이 구매 버튼이 있으니까 이걸 눌러보면 이건 로그인 안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뜨죠. 컴퓨전이 AS가 굉장히 잘 되니까 이렇게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만리 네뷸라 요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139만 1,000원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적립 포인트가 기본 적립 얼마 네이버 페이머니 결제 최대 적립 27,820원까지 된다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결제 적립을 좀 사용을 했기 때문에 27,820원까지 안 나오는데 이 정도 나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거기다가 이 페이머니 충전 결제 2.5% 적립까지 더해지면은 얘가 2만원 더해주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멤버십 추가 적립이 13,900원밖에 안 되는데 최대 27,000원 되시는 분이 네이버 페이머니 결제 적립까지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76,000원 정도까지 할인이 되실 거예요. 일단 저만 해도 49,000원 정도 이렇게 네이버페이 적립을 받으면은 네뷸라 같은 경우 134만원의 체감가로 구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택배비 포함해서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7만원대까지 적립을 받으시면은 대략적으로 여기서 131, 2만원 정도로 구매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녹이게 되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나와에서 검색하실 때도 이렇게 카드 할인도 좋은데 이렇게 녹색 버튼이 있는 가장 싼 가격대도 한번 같이 보세요. 얘는 그 가격이 좋지는 않은데 142만 5천원이니까 이거 할 바에 그냥 카드 청구 할인 받는 게 낫겠죠. 근데 농협 카드가 없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네이버페이 녹이면은 좀 더 저렴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다나와 검색에서는 이 네이버 쇼핑이 검색이 안 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네이버 쇼핑에서 직접 검색하시면은 요런 항목들이 나옵니다. 5070 Ti 뿐만이 아니라 5080, 5090도 마찬가지로 나와요. 윈드포스 같은 경우 유튜브 하시는 분이죠. 요새 연관 검색에 많이 떠서 최근에 구독 버튼 눌렀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139만 9천원의 윈드포스 SFF 제품이 올라왔는데 여기도 네이버페이 표시돼 있죠. 그럼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얘도 5만 7천원까지 적립이 된대.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한 2만원 더 된다 그랬죠. 그러면 네이버페이 구매하기 눌러보면 자 배송료 포함해서 140만 3천원인데 여기에 엠페이머니 충전 결제가 2만 1,000원이 돼요 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멤버십이 한 14,000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페이머니 결제 적립이 21,000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5만원 할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 윈드포스를 135만원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게이밍 프로도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제가 볼 때 게이밍 프로가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이것도 보면은 141만원 정도의 포인트 혜택이 한 대략적으로 5만원 들어가니까 한 136만원 정도에 구매 가능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삼성카드가 없으신 분은 지금 이런 식으로 네이버페이 녹여가지고 구매하시면 비싼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게이밍 프로도 굉장히 가격이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30만원대로 상시가로 구매가 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9070 XT 가격이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면 9070 XT를 사는 게 맞냐 5070 Ti를 사는 게 맞냐. 일단 5070 Ti보다 9070 XT가 조금 떨어지는 거는 이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알만한 팩트예요. 물론 라데온 친화적인 게임들에서 9070 XT가 조금 더
성능이 잘 나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종합평가로 보면 결국 TI보다는 그래도 낫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고민이 좀 되실 거야. 9070 XT 상급 가격하고 5070 Ti 하급 가격하고 거의 붙었단 말이죠. 그러면 살짝 성능 낮은 거 감안하고 상급기의 감성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5070 Ti 하급기로 갈 거냐라고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고민이 좀 되실 거예요. 뭐 취향의 영역이니까 제가 뭐가 맞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라데온이 가격 방어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엔비디아도 하급기는 가격 방어가 잘 안 돼요. 왜냐면 장터에 내놔봤자 대부분 하급기보다는 상급기 위주로 찾거든요. 하급기는 싸게 사고 싶은 사람들만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더 쌌으면 하는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어쨌든 가격 방어가 쉽진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신품가 기준이에요. 일반적인 컴퓨터 판매업을 같이 하시는 유튜버님은 여기까지는 얘기하실 수 있겠지. 물론 이런 네이버페이 최저가 최강가 이런 얘기는 대부분 잘 안 하실 거야. 근데 저는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저는 사용자 입장에서 저도 내돈내산으로 구매하고 리뷰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것도 내돈내산으로 구매를 했어요. 어디서 구매했냐? 여기서 구매했습니다. 중고나라. 중고나라에 보면은 PC 주요 부품 게시판 있어요. 요거 누르시고 검색어에 5070 Ti 누르고 검색. 그게 끝이 아닙니다. 상세 검색에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하면은 광고하는 업체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제외 단어에 2개만 추가할게요. 매입, 견적. 그러면 많은 업체의 광고성 글이 빠집니다. 이렇게 검색하면은 지금은 생각보다 이 광고 게시글이 많이 조회가 안 돼서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검색을 하고 판매 중 말고 전체 게시글 누르면은 이렇게 판매 완료된 것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얼마에 판매됐냐 궁금하면 눌러보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 제목만 보기를 제목 플러스 내용 보기로 바꾸면은 여기 금액도 보입니다. 138만원. 갤럭시 5070 Ti EX 화이트 미개봉이 138만원에 파신대요. 물론 중고 제품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냥 최저가 신품가 위주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중고 장터를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스킬도 좋잖아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되게 검색을 잘하고 알림 등록도 다 하고 그래요. 그 한 가지 얘기 드리자면 만약에 엄청 싼 게 이렇게 검색해서 나올 정도까지 봤을 때 안 팔렸다 그러면은 그거는 사기 매물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싸게 올라온 거는 알람 등록한 사람이 올라오자마자 다 사갑니다. 예를 들어 벤투스가 하급, 오브 하급이라고 하급기 중에 하급기라고 엄청나게 욕을 먹으면서 사람들 인식에 못해도 벤투스는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시죠. 근데 그게 가격이 115만 원이면 어떨까요? 지금 115만 원에 팔렸네. 보통 이 정도 가격이면 미개봉은 아닐 거고 아마 개봉하셨을 것 같은데 미개봉이네. 미개봉. 직거래로 대구에서 판매가 된 것 같고요. 여러분들 구매하실 때 항상 직거래가 가능한 거 위주로 구매하세요. 지금 장터에 택배 거래는 사기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서울 매물은 사기 매물이 아닐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에요. 왜냐면 사기꾼들이 거의 지역을 지방으로 잡아놓거든. 그러면은 얘도 126만원에 살 수가 있는 거지, 네뷸라를. 그러니까 아까는 신품 기준으로 봤을 땐 130만원대예요. 그것도 싸 보였는데 거기서 10만원씩 더 빠집니다. 이제 120만원대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 서울 방배동 가면 직거래 가능하답니다. 126만원 미개봉 제품이고요. 뭘 이렇게 많이 사셨어? 그래서 보면 이렇게 장터 쓱 보시면요, 아까 보셨던 그런 하급기들 있죠. 벤투스, 네뷸라, 윈드포스 이런 것들이 가격이 좀 많이 저렴합니다. 윈드포스도 지금 이 129만원이 안 팔려요. 윈드포스 129만원 저도 안 살 것 같아요. 좀 더 빠져야 됩니다. 지역이 좀 머네. 요 부산 가까우신 분만 구매하시고 윗동네에서는 다른 거 구매하시는 게 낫습니다. 야, 여기 게이밍 프로 129만원이네. 이분 업자 같은데 이렇게 파신다는데 택배 거래는 좀 모르겠어요. 커뮤니티에서 구매하신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어쨌든 매장이 서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직접 가서 수령하신다면은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도 여기 장터 쓱 보시면은 120만원대가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뭐 이노3D도 125만원 있고 하는데 막 가격이 떨어지던 시점에 120만원대 제품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도 그때 샀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살만하다 싶은 분들이 많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120만원대 매물이 많이 사라지고 130만원 전후로 예를 들어 130만원, 129만원 요런 식의 매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중고거래는 사기 조심하시고 꼭 직거래 하시고, 직거래도 제3자가 나오면 거래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하급기지만
굉장히 싼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내가 120만 원대로 5070 Ti를 구매를 했다고 칩시다. 왜냐면 저는 120만 원대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120만 원대에 5070 Ti를 살 거냐, 아니면 9070 XT를 살 거냐. 자, 9070 XT 상급기 말고 이제 중급기까지 볼 수 있는 가격대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실 거야. 상급기는 그래 갬성 따라간다고 쳐. 근데 이제 중급기랑 맞붙을 수 있는 가격대가 나오면은 어라? 싶은 거죠. 물론 9070 XT도 여기서 검색하시면은 중고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라데온 물량이 엔비디아 물량보다는 좀 적기 때문에 아직은 가격이 그렇게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은 잘 안 듭니다. 그래 이게 최초에 105만 원에 나왔던 그 MSRP 가격대로 나왔으면은 메리트가 있을 텐데, 이제 110만 원 주고 9070 XT 쓸 거냐, 아니면 125만 원 정도 주고 5070 Ti 쓸 거냐라고 했을 때 좀 고민이 되겠죠. 115만 원, 뭐 120만 원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실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고까지 같이 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중고까지 같이 보시면은 또 말이 좀 많이 다르다. 그러면은 또 여기서 반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5070 Ti 그거는 하급기 아니냐, 하급기 온도도 높고 뭐 성능도 낮게 나오고 그러지 않겠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는 그렇게 먼지나게 까이던 하급기 오브 하급기 벤투스, 그거를 갖고 와서 장착을 했어요. 자, 벤투스에서 성능과 온도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제가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벤투스가 이 정도 나온다 싶으면 아무리 다른 하급기라도 다른 하급기도 이거보단 잘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벤투스에 대해서 뭐 써보고 그렇게 욕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115만원 요렇게 던지는 게 사람들이 안 사가니까 던지거든요. 아무리 하급기라 그래도 야 벤투스는 아니지 이러면서 안 사가요. 그러니까 115만원 던지는 거야. 근데 115만원이었으면 저도 그 보자마자 바로 문자 날렸을 것 같습니다. 필요 없더라도 날렸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성능을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자, 이제 라데온 9070 XT를 한번 머릿속에서 떠올려 봅시다. 벤투스의 단점을 꼽는 게 뭐예요? 너무 가볍다. 한 1kg 정도 되고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방열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라이트하게 들어갔다. 같은 가격이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같은 가격이면 벤투스보다 다른 거, 이건 맞아요. 같은 가격이면. 근데 중요한 건 같은 가격이 아니면 어떨까요? 그 다음에 5070 Ti는 GDDR7이 들어갔어요. 이 벤투스가 아무리 온도가 높아봐야 어떨 것 같아요? 9070 XT랑 비교해서. 전 좀 어이가 없는 게 5070 Ti를 아무리 하급기라도 온도가 높다고 욕할 거면은 제가 예전에 9070 XT 메모리 온도 높다고 뭐라 했을 때 우르르 다 달려와가지고 야, 그 정도 메모리 온도 사용하는데 이상 없다 이렇게 엄청나게 댓글 달리면서 욕 많이 먹었습니다. 아니면 100도까지 괜찮다면서요. 근데 왜 벤투스까지? 이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온도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 ROPS 정상이고 96개. 자, 타임스 파일 한번 돌려볼 건데, 자, 타임스 파일 한번 돌려볼게요. 자, 타임스 파일 다 돌아갔습니다. 점수 27,391점. 그리고 온도는 71.3도, 72도 정도 나왔죠. 클럭은 2820까지 나왔고요. 소비 전력은 300W의 리밋이 걸려있기 때문에 295W 정도 나왔습니다. 자, 타임스 파일 돌렸으니까 이번에는 타임스 파일 익스트림 돌려볼게요. 싹 다 돌리고 나서 다른 제품들하고 한번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자, 돌렸던 거를 정리해서 갖고 왔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보면 점수 요 정도 나왔고, 메모리 온도 제일 높을 때가 78도, 그 다음 GPU 온도는 제일 높을 때가 71.5도 정도 나오죠. 다른 제품들하고 잠깐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그래도 다른 제품들보다 확실하게 온도가 높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얘가 방열판 사이즈도 훨씬 작고 하급기긴 하죠. 그래서 온도가 다른 제품들보다는 이렇게 확연하게 높은 게 보이는데, 퍼포먼스 한번 보실게요. 퍼포먼스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2% 정도, 3% 미만으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스틸 노마드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대략적으로 한 2-3%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하급기다 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썼던 제품 중에 굉장히 온도가 잘 나왔던 솔리드 OC랑 비교를 하면은 온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의
10도 이상 차이가 나죠. 이 제품 같은 경우 60.3도가 최대였는데 참고로 상온이 별 차이 안 납니다. 지금 메모리 온도 차이도 제법 나죠. 퍼포먼스는 솔라베이 같은 경우는 5.78%까지 차이가 나지만 스피드웨이가 2.66%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비교했던 대상들이 대부분 슈라우더를 굉장히 크게 잡고 나온 제품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같은 하급기인 네뷸라나 이노3D 이런 제품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큰 퍼포먼스 차이가 날지는 한번 해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벤투스가 사이즈가 제일 작게 나왔다 보니까 온도 측면에서는 그래도 제일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야 역시 벤투스 이건 사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9070 XT 돌렸던 자료입니다. 순정 기준으로 온도가 요래요. 기가바이트 게이밍 OC. 그 다음에 프라임 같은 경우 이렇게 제가 체크한 라인이 순정이고요. 그 위에 있는 게 제로펜을 끈 상태의 온도입니다. 제로펜을 끄면은 9070 XT 같은 경우 온도가 많게는 10도, 12도, 적게는 한 7도 정도 떨어져요. 근데 제로펜 끈 온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제로펜을 꺼도 메모리 온도 제일 높은 게 76도입니다. 그럼 다시 5070 Ti로 돌아올게요. 벤투스 이거 제로펜 켜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최대 온도 78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벤투스 깔 겁니까? 9070 XT 때 메모리 온도 이거 높다고 제가 얘기했다가 와 진짜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이거 채굴을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잘 쓰고 있다라고 얘기들 하시던데, 채굴 돌리다가 뒤진 애들은 센터 갔겠죠. 아직 덜 뒤진 애들만 지금 잘 쓰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잘 쓰고 계시다니까. 그러면 메모리 온도 90도 100도 나오는 거 잘 쓰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지금 78도 나오는 게 높은 겁니까? 아니죠. 굉장히 양호한 온도죠. 78도. 그러면 GPU 온도는요? GPU 온도 70도 높은 겁니까? 안 높아요. 벤투스가 지금 보시다시피 5070 Ti의 다른 제품들하고 비교하면 좀 온도가 짜치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분명히. 지금 결과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같은 돈이면 같은 돈으로 구매를 할 거면은 벤투스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쓰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물론 좀 온도 높은 게 거슬릴 수는 있어요. 지금 제가 테스트하는 환경이 오픈 케이스고 인 케이스에 들어가면 일단 메모리 같은 경우 높으면 80도 이상 올라갈 겁니다. 근데 라데온 얘기할 때 막 90도 잘 쓰고 계시다면서요. 메모리 온도 80도, 물론 이제 그런 온도 높은 거에 민감하신 분들은 최소한 네뷸라나 토마호크 정도 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제가 네뷸라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네뷸라도 제가 나중에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테스트 해볼게요. 근데 이제 네뷸라, 이노3D, 토마호크 이런 비슷한 금액대 하급기 기종으로 봤을 때 일단적으로 몇만 원 더 더해서 다른 하급기 기종으로 갈 수 있다면은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데, 글쎄요, 한 마지노선 정도를 게이밍 프로나 아니면 솔리드 OC 정도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5070 Ti 중에서는 솔리드 OC를 좀 권장하고 싶고요. 솔리드 OC 아까 온도 보여드렸다시피 70 Ti에서는 삼각기 슈라우더를 갖다 썼기 때문에 굉장합니다. 5090에서는 얘기가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이제 70 Ti에서 만약에 몇만 원 더 쓸 수 있다면 그러면은 완성도 있는 제품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근데 나는 이 정도 온도 괜찮다. 중고가 찾아보니까 솔리드 OC랑 얘랑 한 그래도 10만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심지어 9070 XT보다도 온도가 낮죠. 진짜입니다. 진짜 9070 XT보다 온도 낮은 거예요, 벤투스가. 이게 GDDR6랑 GDDR7의 어쩔 수 없는 차이인데 9070 XT의 상극기 정도면은 거의 비비일 정도는 될까? 순정 상태에서요. 제로펜 끄면 더 낮아질 거고. 근데 얘도 제로펜 끄면 더 낮아져요. 이따 보여드릴 건데 한번 지금 보여드릴까? 엔비디아 툴은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레벨에서 펜 튜닝 디테일하게 하는 그런 옵션이 없기 때문에 애프터버너로 한번 세팅해 볼게요. 애프터버너 설정 들어가서 펜 설정에 사용자 조정 자동 펜 컨트롤 활성화만 해도 이 스피드 커브가 디폴트 상태인데 이 상태만 해도 지금 제로펜이 꺼집니다. 이게 MSI 제품들이 되게 웃긴 게 제로펜을 60도부터 돌게 해놨어요. 뱅가드도 60도부터 돌더라고요. 그래서 펜 컨트롤 좀 해주자면은 펜 스피드가 40% 조금 짜치니까 이 얘기 먼저 좀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벤투스가 또 소음이 좀 높다고 알려져 있죠. 제가 소음 측정기로 라데온 그래픽카드 소음 측정했던 위치랑 동일한 위치에서 측정을 했을 때 최대 데시벨이 53 정도 나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이제 상대적 비교를 좀 해봐야겠죠. 측정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테스트한 거는 비교하는 비교군이 별로 의미가 없고,
같은 위치에서 제가 직접 테스트한 거는 여기 데시벨이 있어요. 자, 9070XT 프라임 제품 소음 측정했을 때 이게 소음입니다. 이게 여기 최대 57.7dB까지 나와요. 벤투스에서 측정한 거랑 동일한 위치에서 측정을 했고 벤투스는 최대 53dB, 그 다음에 프라임 OC는 딱 제로펜만 껐습니다. 제로펜 끄고 돌린 거예요. 제로펜 끄고 돌렸을 때 맥스 데시벨이 57.7이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9070XT보다 소음도 낮아. 프라임 같은 경우는 100% 로드를 걸었을 때 펜 RPM이 3500까지 올라가요. 그 다음에 기가바이트 게이밍 OC는 한술 더 뜹니다. 100%로 로드 걸면은 게이밍 OC는 RPM이 5000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만약에 제로펜을 풀었을 때 이 게이밍 OC가 온도가 핫스팟 기준으로 돌아가는데 펜 로드율이 5000rpm 기준으로 이게 한 70도만 나와도 굉장히 소음이 심합니다. 게이밍 OC가. 이 제품 소음 측정한 거는 제가 나중에 9070XT랑 9070 측정한 것까지 같이 해서 나중에 한번 영상 만들어 볼 건데 9070은 상대적으로 데시벨이 낮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40dB대가 나오고, 왜냐면 온도가 조금 더 낮거든요. 근데 이제 9070XT 같은 경우 온도가 조금 더 높아서 데시벨이 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밍 OC 같은 경우는 맥스 데시벨이 5000rpm이었고 프라임 OC 같은 경우는 3500rpm이었어요. 그러면은 벤투스는 어떠냐? 벤투스가 100%일 때 맥시멈 RPM이 3600입니다. 거의 프라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펜이 사이즈가 작을수록 RPM이 높은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 다른 상급 기종 뭐 예를 들어 어로스 마스터나 이런 제품들보다 사이즈가 작게 나오면서 펜 사이즈가 작고 그렇다 보니까 RPM이 높아요. 슈프림이나 벵가드가 100% 로드에서 한 3000rp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 최대 RPM 속도가 높은 편이고, 높은 만큼 동일한 펜 로드에서 더 시끄러운 소리가 날 거고, 근데 심지어 슈프림이나 벵가드보다도 온도가 더 높으니까 더 높은 펜 로드에서 돌아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벤투스가 소음도 심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소음이 심해봤자 9070XT의 제로펜 끄고 돌린 것보다는 더 낮은 소음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070ti 벤투스가 하급기 오브 하급기는 맞아. 그런데 못 쓸 정도의 제품이 절대 아니에요. 다른 5070ti랑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애매하지만 그래도 못 쓸 정도는 아니니까, 만약에 다른 제품들보다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다면은 가성비로 집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온도나 데시벨 조금 더 높은 거에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에 한해서요. 다른 더 좋은 제품들은 가격이 그렇게 쉽게 안 내려가니까, 벤투스 정도 되니까 장터에서 막 115만 원에 던지고 그러죠. 제가 구했을 때는 한 125만 원 정도만 해도 굉장히 싼 가격이었는데 이제는 전반적으로 조금씩 더 내려와서 가격이, 이제는 다른 것들 가격도 전반적으로 조금 내려와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120만 원대 5070ti도 물량이 많이 빠졌어요. 9070XT가 가격이 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까지 보고, 오늘 영상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벤투스 올려치기가 메인 테마가 아니에요. 벤투스 올려치기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광고 받은 거 아닙니다. 저도 모 유튜버님과 동일하게 MSI에 손절당한 상태라서 저한테도 제품 안 보내주신 지 좀 됐거든요. 제가 MSI 제품 테스트하면 거의 이제 내돈내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벤투스가 그렇게 못 쓸 제품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게 컨텐츠 각이 되겠다 싶어서 준비를 한 거고, 어쨌든 다른 것들은 얘보다 잘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얘 하나만 조지면 되겠지. 그런 생각으로 가져왔어요. 가격이 싸기도 하고. 자, 이제 메인 테마는 여러분들이 좀 기다렸을 건데, 요거를 한 번씩 더 돌릴 거고, 그런데 오버클럭한 상태에서 돌릴 게 아니라 드디어 언더볼팅을 해볼 겁니다. 언더볼팅해서 돌릴 건데 변수가 좀 있어요. 어떤 변수냐면 언더볼팅이 너무 쉬워요. 쉬우면 여러분들 좋겠지만 그런 차원의 쉽다는 얘기는 아니고, 5090 같은 경우는 제가 소개해드리기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면, 어차피 그래프가 올라가는 상한까지 올려도 더 안 올라가는 지점이 있어서, 어차피 안 올라가는 지점까지 올려봤자 그 지점에서 그 클럭을 동작시키는데 전압이 모자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꼭지점만 챙기면 되겠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게 제품이 달라졌다고 그래프가 다르게 올라갑니다. 자, 지금부터 애프터번을 켜서 이제 언더볼팅을 적용을 할 겁니다. 언더볼팅 적용을 할 건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최대한 쉬운 방법으로 소개를 드릴 거예요.
애프터버너에서 제가 최근에 올린 5090 언더볼팅 영상 중에 이거 메모리 클럭 3000까지 해제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언더볼팅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3000까지로 해금하시고, 만약에 해금 못하시는 분은 그냥 2000까지 쓰셔도 별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메모리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별 차이 없을 것 같고요. 얘는 나중에 올릴게요. 일단 순정 상태에서 놓고 커브 에디터에 들어갈 거예요. 커브 에디터 누른 다음에 그러면은 순정 상태에서 요런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안 그래도 다른 5070 Ti 제품보다 이게 온도가 높게 잡히다 보니까 되게 찝찝하신 분들이 많을 건데, 이거를 언더볼팅해서 한번 깔쌈하게 써볼게요. 5000원대 그래픽 카드는 보시면은 낮은 전압이 0.8V로 돼 있어요. 이거보다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실 때 이 800이라는 거는 밀리볼트이기 때문에 여기가 0.8V예요. 0.8V인 이 지점에서부터 오른쪽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맥스 전압이 지금 1.04V 정도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그래픽 카드를 쓸 때 마주하게 될 전압은 딱 이 정도예요. 여기서부터 요 정도까지. 요 오른쪽도 신경 쓸 필요 없고 요 왼쪽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요 구간의 VF 커브 값만 이쁘게 그려 놓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언더볼팅에 대해서 접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언더볼팅이라는 거는 클럭을 눌러서 전압이 올라가지 못하게 하면서 낮은 전압으로 동작시켜서 전력량을 감소시키려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5090 언더볼팅 영상을 안 보고 오신 분은 그것도 한번 보고 오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어쨌든 5090 때는 이 왼쪽 그래프가 잘 안 올라갔어요. 근데 이 5070 Ti는 소비 전력량이 300W밖에 안 돼서 그런지, 자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긁어서 0.8V 찍고서 자 Shift를 누르고 드래그 할 겁니다. Shift 누르고 왼쪽 버튼 클릭해서 여기 800을 포함하는 점 살짝 왼쪽으로 와서 여기서부터 Shift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색깔이 살짝 변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드래그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800에 있는 점을 체크, 그 다음에 Shift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입력 가능한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 몇을 입력하냐면, 자 5090과 다르게 5070 Ti는 2600을 넣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엔터. 그러면 2600 기준으로 라인이 이렇게 잡히죠. 잡힌 라인에서 애프터버너의 여기 적용 버튼, 이 버튼을 눌러주면 그래프가 지가 알아서 바뀝니다. 자, 제가 여기 왼쪽은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랬어요. 여기 왼쪽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이 제품은 이렇게 세팅하면 최소 클럭이 2600에서 돌아갈 겁니다. 여기에요. 최소 클럭이 여기서 돌아갈 거야. 살짝 모자르네. 잠깐만요. 이렇게 살짝 떨어지는 경우에 다시 한번 2600이라고 넣어주세요. 그러면 다시 조정되죠? 다시 적용. 됐죠? 이제 일자가 만들어졌어요. 최소 클럭이 2600입니다. 부하 상태에서는 이거보다 안 떨어질 겁니다. 물론 안 쓰는 경우에는 클럭이 이렇게 높진 않아요. 지금 안 쓰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 상태로 지금 적용을 누르고 나서 한번 부하 툴을 돌려볼까요? 퍼마크. 이 툴이 부하가 심하기 때문에 전압을 상당히 낮게 쓰는데 이걸로 한번 동작을 시켜보면은 여기서 계속 돌죠. 0.8V에서. 물론 이제 살짝 클럭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진 클럭을 맞추겠다고 요 오른쪽을 살짝 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방법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퍼마크보다 조금 더 낮은 부하의 툴을 돌리게 되면 또 높아진 전압에서 돌아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전압에서 언더볼팅을 하는 개념으로 되어버리거든요. 전력 소모량이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것까지는 다루진 않을 거고 좀 더 여러분들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그냥 이렇게 클럭 조금 떨어지는 거 감수하고 쓰시라 이렇게 소개를 드릴게요. 근데 나는 좀 더 언더볼팅에 대한 이해력이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커스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자유롭게 튜닝 해보셔도 됩니다. 원래 언더볼팅이라는 건 내 시스템에 맞는 세팅을 찾아가는 과정이니까요. 그럼 클럭을 보시면은 2600까지는 살짝 아니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죠. 자, 그래서 0.8V에서 저는 5090과 다르게 이 5070 Ti는 2600이라는 클럭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지금 이 0.8V에서 2600 클럭 테스트한 거는 벤투스밖에 없어요. 다른 제품들로 이 언더볼팅 테스트를 안 했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70 Ti가 요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2600으로 세팅을 해서 만약에 잘 안 돌아 그러면은 클럭을 한 50 정도 더 낮추세요. 2550. 뭐 잘 돌면 더 올려보셔도 되고. 근데 저는 일단 2700은 안 돌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100 낮췄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요
클럭이 이 정도밖에 안 돌아서 조금 속상해요. 지금 퍼마크 같은 경우 0.8V에서 구동시키면은 지금 클럭이 2565 정도로 나오면서 소비 전력이 230W 정도에서 돌아요. 이 퍼마크 굉장히 부하를 많이 주는 툴이거든요. 그런데 부하량에도 불구하고 전압이 낮기 때문에 이 정도 전력 소비량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한 20-30% 정도의 전력이 빠졌죠. 그래서 전력 감소 효과가 탁월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퍼마크 정도의 부하량이 아니라 좀 더 라이트한 부하량에서 동작을 시킬 때 이 클럭이 애매하다는 겁니다. 너무 낮아요. 이 5000번대 시리즈가 오버클럭 마진이 제법 있기 때문에 전압 제어 없이 사용했을 때 높게는 클럭이 3000 이상까지도 터지는 제품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 벤투스도 오버클럭을 하면 3000까지도 터져요. 근데 그거를 요 정도 클럭으로 돌리기에는 조금 짜친다. 그래서 제가 머리를 좀 더 굴렸습니다. 어차피 지금 요렇게만 세팅하면 너무 간단하잖아. 쉽게 가실 분들은 요렇게만 세팅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가실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전압 포인트가요, 여기 간격이 조금 떨어진 다음에 여기 4개의 포인트가 있고, 또 간격이 떨어진 다음에 4개의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를 포인트 하나하나 잡아서 클럭을 세팅을 해주면은 너무 번거로워. 그래서 요거를 한 단위로 묶어서 클럭을 올려볼 거예요. 자, 요 뭉탱이 지금 0.81V죠. 이 81V를 포함해서 살짝 왼쪽으로 마우스를 놓고 Shift 버튼 누르고 드래그해서 오른쪽까지 쭉 긁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포인트에서 다시 Shift 엔터를 누르면 클럭을 입력 가능하게 되고, 여기서 80을 올릴 거예요. 80. 그리고 엔터. 그래서 요 한 뭉태기에 80이라는 수치를 적용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적용 누르면 이제 전압이 0.81V 올라가면서 클럭이 올라갔어요. 물론 2680까지는 안 올라가고 살짝 떨어져서 2670에서 돌아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클럭이 올라갔죠. 그러면은 이 2670이라는 클럭이 괜찮으신 분은 요걸로 그냥 쓰셔도 되고요. 잘 돌아가는지는 뭐 직접 테스트 하셔야 돼요. 3D 마크나 이런 거 돌려보시면서. 근데 어쨌든 이게 2670이 조금 아쉬운 분들에 한해서 이번에는 두 번째 뭉태기를 건드릴 겁니다. 0.835V네요. 여기서 살짝 왼쪽으로 놓고 Shift 누르고 드래그해서 영역 설정해 준 다음에 여기서 Shift 엔터 누르고 다시 80을 올릴 거예요. 그러면은 2760 엔터. 그리고 나서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살펴보면은, 자, 이제 전압이 0.83V까지 올라갔어요. 그만큼 클럭도 올라갔습니다. 2700 넘겼죠. 2745 정도. 근데 이 2700이 또 아쉬운 분들이 계실 거야. 지금 전압을 올리는 만큼 소비 전력이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 전력 괜찮다, 나는 클럭 더 쓸 거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이번에는 세 번째 뭉탱이, 요 지점을 보면은 0.86V입니다. 이제 0.86V까지 한번 써보실 분들은 여기서 살짝 왼쪽으로 해서 드래그 하시고 다시 Shift 엔터, 다시 80을 올립니다. 그러면은 2840 엔터. 그러고 나서 적용. 그러면 전압이 좀 더 올라갔죠. 그만큼 클럭도 올라갔습니다. 2835 정도 터지죠. 근데 전압이 올라간 만큼 전력이 또 올라갑니다. 야금야금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써보고 싶겠다, 나는 이 정도 전력 괜찮아, 좀 더 쓸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엔 네 번째 뭉탱이로 갈 겁니다. 여기는 0.885V예요. 이거를 포함해서 Shift 누르고 드래그, 그 다음에 Shift 엔터, 또 80을 더합니다. 2920 적용. 그러면 전압이 올라갔죠. 그만큼 클럭도 올라갔고요. 2920에서 살짝 떨어져서 2895 정도 나오고 있고, 소비 전력량은 280W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프가 살짝 꺾이는 게 짜치시는 분들은 이게 처음 설정할 때부터 딱딱 값을 맞추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딱 맞추질 않아가지고. 근데 나는 요 정도도 괜찮다. 이게 퍼마크라서 280W고 3D 마크를 돌리면 이거보다 낮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도 괜찮으니까 나는 클럭을 더 올려볼래 하시는 분은 이번에는 그 다음 뭉탱이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0.91V네요. 그 다음에 영역을 살짝 왼쪽부터 Shift 드래그, 그리고 Shift 엔터 누르고 다시 80을 더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점이 3000이 돼요. 적용. 적용할 때마다 살짝 클럭이 떨어져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977 정도로 마무리 됐는데 3000 다시 한번 입력해 볼게요.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으니까. 다시 입력해서 적용. 그러면 3007 정도로 적용이 됐죠. 그러면 전압 보면 0.905V의 GPU 클럭이 이제 3000까지 나옵니다. 드디어 이 제품이 3000 클럭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소비 전력량은 거의 300W에 가깝게 썼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순정 상태에서 돌리면요,
이 300W로 돌리면은 클럭이 3000까지 안 나올 거야. 보여드릴게요. 이거 순정으로 초기화할게요. 순정으로 초기화하면은 당연하게 300W까지 끌어다 씁니다. 지금 클럭 몇 나오나 보세요. 2500밖에 안 나오죠. 이 2500 나오는 거를 같은 300W에서 3000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언더 볼팅이라는 거는요, 클럭을 고정시키는 거긴 한데 이 왼쪽 구간에 한해서 오버클럭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최대한 오버클럭 마진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전압을 낮게 쓰면서 전력량을 낮추지만 그 낮아진 전력량에서 최대한 퍼포먼스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범위 내에서 오버클럭을 하는 겁니다. 언더볼팅, CPU 언더볼팅도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력을 감소시키면서도 또 높은 퍼포먼스를 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적용해 볼게요. 자, 2600부터. 여기서 한 방에 너무 큰 수치를 넣으면 뻗어버려요. 제가 괜히 80이라는 수치를 잡은 게 아닙니다. 자, 다시 이렇게 적용해 봤고요. 3000 클럭 정도 나오죠. 물론 나는 이제 전압을 더 쓸 거야 하면서 요걸 높여보실 분들은 높여도 됩니다. 이제 거기서부터는 오버클럭으로 가시는 거예요. 사실 이거보다 0.9V보다 더 높은 전압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은 언더볼팅을 굳이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오프셋으로 오버클럭 하시면 돼요. 효과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한 0.95V 이하로 쓰시는 분들한테 언더볼팅이 효과적인 거고 0.95V보다 좀 더 높은 전압 쓰시는 분들은 언더볼팅이든 오버클럭이든 별로 차이가 안 날 거예요. 왜냐면 오버클럭 상태에서도 전압을 그 정도 쓰기 때문인데 어쨌든 이 GPU가 동작하는 거는 오버클럭 마진 이내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마진 값을 최대한으로 잡아주면은 오버클럭을 하던 언더볼팅을 하던 동일한 전압에서 퍼포먼스는 동일하게 나와요. 물론 지금 보여드리는 세팅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잡은 게 아니라 라이트하게 대충 잡은 값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버클럭한 퍼포먼스보다는 약간 더 낮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딱 3000까지만 이렇게 0.91V 정도 세팅을 해볼게요. 퍼마크는 잘 돌아가고 있죠. 끄고 퍼마크 말고 3D 마크로 돌려볼 건데, 자, 이 3000 클럭 정도 세팅을 하면 3D 마크가 어떻게 나오나 보여드릴게요. 타임 스파이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펜 설정도 해줄게요. 펜 설정을 그냥 사용자 조정 자동 펜 컨트롤 활성화만 체크해서 이 디폴트 상태로 둘게요. 여기서 적용, 확인. 그러면 펜 스피드도 이 애프터버너에서 제공하는 디폴트 세팅으로 돌린 거고 제로 펜만 끈 겁니다. 요거 다시 3000으로 올리고 다시 돌려볼게요. 자, 다 돌아갔고 29354점이 나왔습니다. GPU 온도 64.3도, 메모리 70도, 소비 전력 264W, 클럭은 3067까지 터졌네요. 전압이 1.04로 나와서 이상해서 보니까 이렇게 한 번씩 튀었네요. 실질적으로는 0.96V 정도에서 돌았습니다. 자, 이번엔 타임스파이 익스트림 돌려볼게요. 자, 타임스파이 익스트림 14496점, GPU 64.8도, 메모리 72도, 소비 전력 284W 정도, 클럭은 3052 정도 터졌고요. 자꾸 전압이 튀네. 여기 마지막에 끝날 때 전압이 튀었죠. 맥스 전압은 0.96V 정도에서 돌았고요. 자, 다음 스틸 노마드 돌려볼게요. 자, 스틸 노마드 6772점, 메모리 68도, GPU 62.1도, 소비 전력 278W, 클럭은 3045 정도. 다음은 스피드웨이 돌려보겠습니다. 스피드웨이는 8328점. 이게 메모리 온도 제일 높게 나오는 건데 메모리 74도, GPU 63.6도, 소비 전력은 298W 정도, 거의 300 가까이 썼네요. 이게 왜 자꾸 0.9596V 정도 쓰나 했더니 그래프가 여기서 올라갔네. 다시 돌려야겠는데? 잠깐만요.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살짝 올라가면은 요 뒤에까지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평탄하게 맞춰야지만 저기까지 전압이 안 올라가요. 언더볼팅은 요 오른쪽으로 클럭을 눌러서 전압을 안 올라가게끔 해야 되는데 이렇게 VF 커브 값에 편차가 생겨버리면 올라가 버립니다. 여기까지. 다시 세팅해야겠네. 잠시만요. 초기화하고 다시 2600부터 해볼게요. 해당 값들을 2번씩 입력해서 평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탄화 시켰어요. 타임스파이부터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자, 타임스파이 다 돌아갔고 29200점 나왔습니다. 온도는 62.9도, 메모리 68도, 소비 전력 254W 정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타임스파이 익스트림 한번 돌려볼게요.
자,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은 14,386점, 메모리 72도, GPU 65.6도, 소비 전력은 276W 정도 됩니다. 자, 다음은 스틸 노마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스틸 노마드는 6,864점, 소비 전력은 264W 정도 쓰고요. 자, 그 다음 스피드웨이 돌려보겠습니다. 자, 스피드웨이는 8,242점, 메모리 온도 제일 높게 나오는 벤치인데 74도 나오고 있어요. 소비 전력은 282W. 자, 그 다음에 포트로얄 돌려보겠습니다. 자, 포트로얄은 2517점, 메모리 74도, 271W 정도 소비했네요. 자, 마지막으로 솔라베이. 자, 솔라베이 144,391점, 273W 정도 소비하네요. 자, 언더볼팅 한 이후에 돌린 거 이렇게 쭉 정리해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압이 0.91V 선에서 이렇게 돌아갔고 클럭은 3000 정도. 전압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전력량이 줄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순정 대비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많게는 거의 14%에서 적게는 7.2% 정도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퍼포먼스는 많게는 10%까지 올랐고 적게는 6.6% 정도 상승했고요. 그리고 온도는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언더볼팅 한 거는 메모리 온도에 크게 영향을 많이 안 줍니다. 물론 언더볼팅 한 것 때문에 GPU 온도가 떨어져서 온도가 떨어진 만큼 그만큼 메모리에 열기를 덜 전달해서 메모리 온도가 한 2도 정도 떨어질 수 있는데, 메모리 온도가 지금 78도 나오던 게 74도 정도까지 한 4도 떨어진 거는 언더볼팅 때문이 아니라 제가 아까 팬 속도 조절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사용자 조절 자동 팬 컨트롤 활성화해서 지금 활성화된 상태에서 제로 팬이 꺼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세팅을 직접 팬 그래프를 튜닝하진 않았고 그냥 키기만 했어요. 그 상태에서 돌아간 게 온도가 4도가 떨어진 겁니다. 물론 이 팬 속도 조절을 하면은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것도 9070 XT 때랑 마찬가지로 제로팬의 영향을 받는데 이 제로팬이 60도 베이스로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온도 스타트 포인트가 그러다 보니까 일단 60도 됐을 때부터 팬이 돌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팬이 식혀주는 데까지 들어가는 온도가 대략적으로 마진이 한 18도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은 온도가 제로팬이 시작된 이후부터 한 11.5도 정도 올라갈 정도로 상승이 될 동안 그 와중에 메모리를 식혀주다 보니 맥시멈으로 올라간 게 온도가 78도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로팬만 꺼줌으로써 스타트 포인트 지점을 낮춰준 겁니다. 그래서 한 4도 정도 영향을 받은 거고요. 9070 XT랑 어느 정도 비슷하게 제로팬이 영향을 주고 있지만 9070 XT 같은 경우는 제로팬에서 팬의 RPM 로드율 자체가 안 올라가는 게 문제고, 그래서 그것만 해결해도 대략적으로 적게는 7도에서 많게는 12도까지 떨어지는 거고, 5070 Ti 벤투스 같은 경우는 팬 RPM 로드율은 정상적으로 동작해요. 그런데 스타트 포인트가 60도부터 잡혀 있기 때문에 제로팬을 껐을 때보다 온도가 한 4도 정도 높게 올라가는 거고, 제로팬을 끄니까 한 4도 정도 떨어진 겁니다. GPU 온도도 팬 속도를 조절한 거에 영향을 받은 거고, 물론 언더볼팅을 통해서 전력량이 감소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전압을 0.91V까지 쓰면서 클럭을 3000까지 당겨놨기 때문에 전력이 감소되는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정도 전력 소비량이 마음에 안 들면은 커브 값을 3000이 아니라 더 낮은 전압을 쓰시면 돼요. 요걸 쓰신다거나 아니면 요걸 쓰신다거나, 그것도 아니면 더 요걸 쓰신다거나, 이걸 낮게 잡으면 잡을수록 전력 소비량은 감소할 거고요. 그 대신 그만큼 클럭이 낮게 터지기 때문에 퍼포먼스도 감소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정도만 세팅을 해도 대략적으로 한 6% 이상 성능이 향상이 되니까 그 6% 정도의 성능을 까면은 요거랑 비슷한 점수를 내면서 전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포인트로 언더볼팅 값을 잡을 건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하시면 되고, 제가 0.91V로 잡았지만 사실 이거보다 더 높은 전압을 잡는 거는 오버클럭을 하는 거랑 크게 의미가 없어서 사실 한 요 정도까지로 잡은 거예요. 근데 나는 좀 더 써보고 싶겠다 하시는 분들은 더 높은 전압으로 시도해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이 4개 포인트 갭이 제가 측정했을 때 한 80클럭 정도로 나오는데,
만약에 실제로 실사용 테스트하다가 뭔가 불안정 증세를 보인다 하면은 내수율이 좀 모자르겠구나 생각해서 80이 아니라 뭐 70 단위로 갭을 준다거나 아니면 60 단위로 갭을 주면은 좀 더 보수적으로 잡히면서 조금 더 안정성이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타트 포인트가 2600이 만약에 안 도는 GPU가 있다면은 그러면 이거는 스타트 포인트를 2550 정도로 조금 하향해서 세팅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세팅값 잡아보시고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그냥 0.8V에서 2600 클럭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성능이 짜치니까 조금 더 전압을 더 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벤투스가 뭐 요정도 세팅만 잡아줘도 일단 제로펜만 꺼줘도 온도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언더볼팅까지 병행해주면은 GPU 온도도 굉장히 착한 편입니다. 성능도 잘 나오고. 그러면은 야, 이 정도 성능에 이 정도 온도가 언더볼팅으로 구현이 되면 이 5070 Ti 벤투스를 만약에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했다. 그러면 개꿀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진 5070 Ti 굳이 상급기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사용할 가치는 있다. 벤투스도 그렇게 못 써먹을 쓰레기는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재조명을 해보면서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벽에 잠도 안 자면서 말을 많이 했더니 목이 다시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무튼 영상 내용은 좀 길게 뺐는데 사실상 벤투스 올려치기 하느라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같은 가격이면 다른 게 나아요. 그렇지만 영상 각이라는 게 있잖아. 그 영상 각 포인트를 벤투스 올려치기로 잡은 거니까 최대한 싸게 사서 적당한 퍼포먼스로 쓰자, 이게 취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벤투스 올려치기 한다고 너무 좀 언짢으시더라도 성능 잘 나오잖아요. 타임스파이 29200점 났다니까. 잘 쓰면 괜찮게 쓸 수 있습니다. 벤투스도 방열판이 좀 작고 히트파이프가 좀 개수가 적고 마감이 좀 별로고 그래도 300W 정도의 전력 소비량을 커버하는데 무리가 없는 수준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만큼 GDDR7의 낮은 온도가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참고로 지금 언더볼팅 잡은 거는 메모리 3000 클럭 잡은 거예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순정 대비 원래는 2도 정도 더 올라간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만큼 이 벤투스의 제로펜 설정이 또 그만큼, 그러니까 그것만 설정만 해제해주면은 벤투스도 그렇게 못 쓸 정도는 아니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서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